여러 가지로 이제 짜증나는 이야기, 지적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얘기하고 중요해. 싶어서 이렇게 마칠 때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맞아. 이제 좀 나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방언이 터지시는 분 이게 너무 맞아. 힘들거든요. 타이밍. 그 타이밍 이야기를 우리 변정수 마담님이 듣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남편이 나이 드니 대화는 사라지고 잔소리만 남더라. 야, 우선 저는 너무 나이 어리게 결혼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아까도 뭐 입냄새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의 외모가 다 모든 게 왕자님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역시나 이 남편이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이 25년이 되다 보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전 좀 더 남자 같고 더 걸걸해지고, 남편 좀 더 이게 말이 좀 많아지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이제 어떤 행사장에 팔에 찢어진 옷을 입고 나가요. 지금도 옆이 이렇게 터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제가 한쪽에 터진 걸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때도 그 행사장에 제가 이렇게 살짝 한쪽에 이렇게 좀 찢어진 옷을 입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치마 그게 뭐냐. 저기 애 엄마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오므리고 나가라. 그래서 오므리고 나가라고. 근데 솔직히 제 본분은 아내지만 그래도 모델이잖아요. 모델이면 프로페셔널하게 그 장소에서는 저는 좀 멋지게 보이고 돋보여야 생각을 해요. 팬티만 안 보이면 되죠. 당연하죠. 근데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 어른이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는 저기다 옷비를 2개를 3개를 꽂고 됐지 이 정도면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옷비를 빼면서 나가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 오케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엄청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진이 오는 거예요. 기사에. 바로바로 실시간 올라. 그런데 자기가 봤던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모습이 아닌 옷핀이 없는 다리가 한쪽에 시원하게 퍼져 있는 다리를 보니까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건건 뭐 냉장고에 무슨 이게 여기 왜 들어있냐. 음식을 할 때 이 김치찌개 맛은 있는데 그리고 꼭 뒷모습도 뭐 있잖아요. 뒤에 뭔가 이렇게 받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친구한테 조언을 얻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큰애가 독립을 제가 시켰어요. 한 3, 4개월 됐는데 독립을 시키면서 가장 큰 거 2개. 칫솔을 1개만 했어야 된다. 2번째, 동물을 키우지 말아라. 왜냐면 동물은 솔직히 말하면 자식 키우는 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이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칫솔은 이게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칫솔을 2개 이상 뭐 3개 이렇게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데리고 오지 마라. 데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어. 그리고 독립을 시켰는데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작은 애가 그 개인 SNS를 보고 엄마 언니 강아지 키우나 봐 이러는 거야. 핏불인가 이렇게 왜 코 이렇게 쭉 눌리고 불독처럼 생긴데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 근데 아닐 거야.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얘는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몰래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러더니 저한테 강아지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이걸 아빠한테 바로 못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분명히 아빠도 다 보고 하면은 그 금세 들통이 나니까 그냥 네가 기분 좋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딸이 와서 뭐 점심 식사를 하든 뭘 하든 아빠한테 애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중간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걔가 뭐 월요일 날 점심 때 온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아빠 월요일 점심 때 세월이 온다는데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아빠를 보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니까 그쵸.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그냥 오는 거 아니었어. 아빠가 어디 간 거예요. 야, 말 못했어. 작전 변경. 너 화요일 날 와. 그래서 아빠는 난리를 쳐가지고 화요일 날 모이기로 해서 왔는데 강아지를 쓱 꺼내니까 아빠가 화가 나죠. 화나잖아.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는데 네? 강아지가 칫솔보다 낫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빠가 참더니만 이거 뭐야 그러더니 아빠 어쩌고저쩌고 애교를 막 부리면서 뭐 강아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우리가 용돈을 좀씩 주고 있거든요. 네가 용돈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강아지를 키울 정도면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용돈을 끊을게. 용돈을
끊고 우리 화가 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아지 교육하는 걸 내가 좀 도와주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아연질색하더니 엄마 용돈을 그래 조금씩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가긴 갔어요. 나한테 그런 거야. 딱 들었더니 너 알고 있었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모른 척을 했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일 있으면 네가 이렇게 안 싸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교육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라. 맨날 혼나면서 제가 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오빠의 남편의 오빠의 많은 얘기 중에 80% 오빠가 다 얘기하고 그중에 90% 나를 혼을 내니 이제는 좀 이 소통이도 될 수 있는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쌍망통행?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좀 다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정수 마담님 방송에서 보면 남편을 쥐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혼나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저는 남편 한 말을 웬만하면 다 듣고 수긍하고 또 따라주려고 근데 노력해요. 방송에서 남의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안 울어요? 제가 그거는 드라마 사랑의 강의 캐릭터인데 모두가 다 그 캐릭터를 정말 알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제 얘기 많이 했어요. 유인경 마담님께서 갑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데 진짜 말이 좀 많아. 남자분들은 그거 모르시죠? 내가 말이 많아졌다 이런 거를.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성 호르몬 검사했더니 거의 아줌마 수준으로. 제가 작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보통 5에서 8이 수치가 정상인데 2.3까지 떨어지니까 검사 결과 후배가 보내죠. 형님 이제 여성이 되고 있어요. 형님 아닌데 누나인데? 아 그렇죠. 이제 언니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좀 감성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딸들하고 얘기하면 아 내가 얘네들 어렸을 때 참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얘네들은 좀 사랑이 충만한 게 느껴져요. 그런데 말은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거는 그 내가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잔소리 같았어요. 네, 제가 부부관계도 요즘 이혼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침묵이라는 그 도구로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랑을 갖고 있으면 다른 걸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에너지를 남자들이 입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가슴만 하지 말고 돈으로 해야 저는 되는데. 항상 우리 집 가온이 물질에 마음을 담아요. 예, 근데요. 분명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개인으로 봐도 젊을 때 에너지가 너무 넘칠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열정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막혀 있고 공부만 하라 그러고 취업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나이들은 정말 할 일 말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져요. 저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 남편은 이제 집에서 조용한 은퇴의 길을 보내잖아요. 해줄 말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으시는구나. 신문을 봤더니 저도 봐요. 뉴스를 보니 저도 봐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저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데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저 다 아는 얘기. 안쓰럽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왜 조물주가 이렇게 심술을 부렸을까? 왜 타이밍을 똑같이 안 맞춰주고 필요한 나이에 그걸 주지 않았을까? 젊을 때 좀 더 지혜로웠다면, 나이 들어 좀 더 용기가 있다면 이게 참 안타까워요. 박영실 마담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타이밍 안 맞는 걸 좀 느끼세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항상 저한테 결론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주인공 죽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는 거예요. 1화부터 16화까지 보면 제가 이제 남편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물어보죠. 주인공 그래서 죽어 안 죽어? 이러면 남편이 달라졌어요. 죽고 안 죽고가 뭐가 중요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하면서 1화부터 16화까지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그 스토리성, 감성, 언니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다스러워지는 것 확실히 같아요. 좀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걸 안 보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도 이제 같이 즐겨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청소는 잘하는데 옷 정리를 못해요. 김치 씨가? 예, 저한테도 짜증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막 저는 너울너울 이렇게 널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옷을 아무리 취해가지고 들어와도
딱딱 옷을 탁 놓고 이거 스프레이까지 착착 뿌려서 취한 나중에도 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슈퍼만 좀 갔다 오라고 해도 샤워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타일이 이렇게 좀 폼색폼사해요 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해놓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못마땅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근데 요즘 와서는 잔소리를 해요. 여보, 이건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 좀 이런 게 좀 당신이 조금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보, 나는 당신이 내 걸 정리해 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거.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 내가 이걸 여보한테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어? 막 그러면은 얄밉지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여보, 내가 인정하는 부분을 시인을 해. 그리고 어서 실시해.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제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저는 막 립 서비스를 엄청 해요. 여보, 엉들. 내가 이래서 여보, 내가 여보를 다 용서하고 사는 거야. 어?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왜 사람들은 왜 당신하고 내가 사는지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 남편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옷을 싹 정리를 해주고 나면 왜 자기 옷 손댔냐고 화내는 마누라를 이혼해야지. 왜 자기 옷을 왜 손댔냐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늘어져 있으니까 정리를 했지 뭐 옷장을 바꾼 건 아니에요. 옷을 벗어서 딱 틀어서 걸어놓는 건 제자리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청소하다 보면 긁기적거리니까 정리해서 걸어놔요. 그럼 왜 자기 옷을 손을 댔냐고 화를 내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던 옷을 너울 다시 깨놔야죠. 아, 근데 궁금한 게 형님은 그 젊었을 때도 말이 많고 지금도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말이 줄었지. 이제는 자꾸 말이 주는 게 일단 신문 방송을 거의 안 봐요. 동치미 정도나 볼까 거의 안 봐요. 누가요? 제가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 보면 화나는 일이 많았죠. 아침 먹는 내 얘기하는 거야 마누라한테. 이것 말이야 정치에 이딴 식으로 하면 돼. 야 교육제도 이러면 돼. 경제가 이름이 안 들어가지. 막 얘기하면 마누라 듣지도 않아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요즘요 마누라가 누구랑 누구는 다 보고 신문 보고 있으면 저는 우아한 연인 이런 책이나 읽고 있는데 막 정치 얘기를 하고 경제 비평을 하고 막 세제가 왜 이러냐 그러고 교육제도 왜 이러냐 그러고 나는 안 들려. 바뀌었어요. 이게 또 다 이렇게 해서 다 타이밍이 바뀌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좀 남자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남자가 호르몬이 많아져서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남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그래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말이라도 많이 하고 그래 내가 어차피 먼저 갈 건데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아내들은 그걸 다 잔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잔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은 못했고 너무 미안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못하고 우리 너무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못 느끼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고 이런 감정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한데 잔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게 늘 동치미에서 얘기하잖아요. 대화의 장이 틀리다고, 대화의 표현력이 틀리다고. 미안하면 말로 하지 말고 청소를 해주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돈을 벌잖아요. 아유, 돈 번다고 생각 안 하나? 아직까지 돈을 버니. 까먹기도 많이 하잖아.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덜 아내한테 미안한 거지. 만약에 경제권을 다 뺏기고 나면 추접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왜 조금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근데 남편은 사실 그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동안에 못한 게 나이 들면서 자꾸만 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걸 근데요. 아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도 알아야 될 게 대화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이 참 문제예요. 근데 남편들이 그런 아니 내용을 잘 듣고 싶어하는 못하는 얘기를 거야. 하면 오케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 맞는 친구 만나면 5시간 실컷 썼던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고 헤어지는데 남편이 앉아갖고 뭐 예컨대 뭐 한 병 혼자서 저도 우한이 같이 읽어서 우한이 너무 괜찮지 않아요? 뭐 이게 됐는데 우리 남편 맨날 앉아갖고 우리나라 기업 걱정을 왜 하냐고 10원도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니까 걱정. 아니 왜 그 걱정을 하고 어디가 뭐 누가 뭐 유현진이 어디 갔다 그러면 유현진이 알기를 해 사인볼이 하나라도 있어 제가 캐나다 가서 잘 돼야 될 텐데 이 마누라 아픈데 걱정이 나라고. 아니 유인경이라는 아니 그래서 아니요. 유인경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스트의 남편이니까 부인도 잘 되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아니요, 그건 제가 아는데 드디어 저 이제 방법을 하나 개발했잖아요. 뭐예요? 제 남편 입을 다무는 거. 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애교 떠는 걸 제일 싫어요. 나도 싫을 것 같아. 애교 떨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우리 남편 얘기하면 자꾸만 그러면 나 애교 떤다 그러면 갑자기 입을 딱 다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작년에 제 환갑 선물 안 해줬잖아요. 그냥 그러냐고 참았어요. 무슨 큰 뜻이 있겠지 해갖고다가 무슨 말만 길어질 것 같으면 그런데 뭐 그래서 나 왜 환갑 선물 안 해줬는데? 그러면 갑자기 말을 끊어요. 딱 두 가지. 애교 떤다는 거랑 왜 선물 안 해줬어? 이거 하면 그냥 말을 버벅거리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양보다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참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요즘 와이프가 정치 얘기를 해요. 시국 걱정이 많고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저그 10년 전에 내가 했던 레퍼토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제 얘기 듣기 싫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역지사지가 이래서 필요한 그래서 거야. 내가 요즘에 그 얘기를 진짜. 하면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를 꼭 부부가 하려는 게 아니라 통하는 사람끼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화 말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아까 얘기했던 부부니까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너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이창훈 씨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신사 이창훈 씨. 그러나 신혼 초 5년 동안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5년 동안이요.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8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이제 그 전으로 들어가면 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너무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그 교회 갔다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아이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뭐 둘이든 셋이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막 웃는 모습. 저는 유리창 밖에서도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삶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냐면 어렸을 때 다들 넌 꿈이 뭐니? 그건 저 의사요, 검사요, 판사요 그러잖아. 저는 뭐였냐면 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난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러면서 항상 이제 꿈을 키웠죠. 그러면서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데 배우가 되고 탤런트 시험을 붙었는데 우리는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남사녀를 키우시냐고 뭐 사기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은 있지만 결국 내 집은 다 대출로 된 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난 뭐냐면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려면 그만큼의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해피는 그때 사랑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전 다 미뤘어요. 내가 집 한 채를 살 때까지는 연애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기도도 했냐면 제 안에 있는 어떤 남자나 이성적인 감정을 다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만 하려고. 그렇지. 왜냐면 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집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일을 꾸준히 해왔어. 그러다 결국은 일이 잘 됐고 한 12년 정도 전속을 누리면서 이제는 연애를 해서 가정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는 이제 이 안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 동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그래서 또 연애를 하게 돼.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 불안하니까 이제 기도를 또 합니다. 정말 제 짝이라면 결혼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왠지 상처받으니까. 응답. 왜 이렇게 빨리 헤어지니? 응답을 받은 거야.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야. 이 연애의 양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결혼이 안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배우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한 3개월을. 간절했어. 정말 내가 짝이 없다면 딱 요 3개월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 우연치 않게
파티에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너무 어린 거야. 15살? 17. 60년대와 80년대가 어떻게 왔나? 그래서 에이 그랬어. 근데 이게 우연치 않게 같이 한두 번 영화도 보고 하면서 내가 쓱 흘린 말이 뭐였냐면 우리 잘 되면 결혼해요 이랬는데 딱 한 3번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하는 말이 오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결혼 안 해요? 3번 만났는데? 그래서 아니 아버님이 아시면 아버님이 하신 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랑 몇 살 차이 안 나죠? 일단 띠동갑은 넘었어, 다행히. 다행이다.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쯤에 다시 만나요. 이제 헤어지려고. 안 되게 뻔하니까. 그랬는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야. 저 아버님이요. 그때 이제 뭐 비행기도 이제 운전하셨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뒷조사를 다 하셨는데 결혼하려는데요.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너 지금 보지도 않은 예비 장인어른이 그렇지. 마음에 들어. 연애한 지 거의 한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치면 돼요. 그리고 결혼을 딱 하니까 난 너무 날아다니는 거야. 또 와이프가 바로 임신을 했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갑자기 아저씨가 돼버렸잖아. 옛날부터 아저씨였어. 결혼하기 전에도 39이면. 근데 내 그렇지 않았죠. 심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게 아니었던 거지. 역할이 애기 아버지가 되고 이혼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역할만 들어오니까 나 일도 못 하겠고 이러면서 네, 내가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한 20년 정도의 내 배우 생활이 나의 전부였는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게 다 깨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결혼 자체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술만 먹고 다니고 막 거의 뭐 술집 골목, 카페 골목에 살았으니까 강배동 씨. 나가면 다 술집이잖아. 그냥 술도 막 엄청 먹고 다녔어. 나 속상하니까. 일종의 결혼 우울증이 왔는데 가장 내가 창피하면서 내 아내한테 미안한 거는 잠을 깼는데 술이 뭐 흔들어서 깼는데 아파트 올라갈 때 현관 있잖아. 다 주민들 올라가서 타면 그 앞에 내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간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만삭인 아내가 나를 깨우면서 울면서 그랬던 그런 적당까지 나는 완전히 망가졌었어. 그걸 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나는 뭐냐면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뭐냐면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헤어져가 뭐냐면 이혼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나한테 이혼해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방황의 연속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한 1년 반을 했던 것 같아. 길게도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고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잘 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자. 얘기했어.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거의 5살 됐을 쯤이었어. 네, 그래서 다 놔줄게. 이제는 아이도 당신 놔줄게. 그러고서 오케이 이혼하자. 내일 얘기하자 하고서 들어가서 밤새 한 양주 한 3리터를 마셨어요. 마시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도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런 가정을 갖지 못한다면 나도 끝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왜냐면 나의 꿈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러고서 다음날 아침에 끝났어. 근데 좀 시끌시끌한 거였어. 이러지 짐을 싸나 생각을 했어. 그래서 불안하지. 딱 나갔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보니까 진주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아이 밥을 먹이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그거야말로 드라마다. 최후의 맛. 그건 아니야. 늘 최악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혼하자 이 말이 나한테 어떻게 돌려 들리냐면 사랑해줘. 나 좀 아껴줘. 당신 왜 당신밖에 몰라. 왜 당신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녀.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앉아서 이렇게 딱 봤는데 우리 아이가 아토피 이런 게 엄청 온몸에 아토피가 있는 거야. 이제서 나는 이 현실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야 미안해. 정신이 그때 차린 거야. 그래서 그때가 12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자기야 우리 여기 살면 안 돼. 우리 시골로 들어가야 돼. 근데 시골을 어떻게 가? 그래서 그날부터 한 달을 집을 보러 다니는 거야. 우면동이니 내곡동이니 과천이니 돌아다녀서 결국은 산속에 있는 집을 찾았어요. 아, 술집이 없는 곳을 찾았군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 큰 산 중에 집 6채밖에 없는데 전부 어르신들만 살아. 어떻게 굉장히 무섭지. 가로등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같이 붙어 있기 시작하네. 근데 이혼해라는 말은 들으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긴 해. 아까 박영실 마담님도 그 얘기 듣고 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진짜 이혼 이 사람이랑 진짜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할 이혼하고 싶게 만들었던 배우자의 뭔가 이렇게 팍 파고드는 한마디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전 있으세요? 있어요. 왜 이 밤중에 머물려고 해? 그래서 싸웠잖아. 맞아. 아니 아침부터 입맛 있냐고. 밤중에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지. 그렇잖아. 또 아침에 바쁘잖아 일하는 날. 이혼까지 하면 졸려.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부부싸움의 항상 시작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이혼하려고 한 위기가 떡볶이, 오징어, 다이 먹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내가 이걸 먹겠다는 게 이거 한 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게 누적이 되면 죽어. 시끄러워요. 이야기.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은 먹는 게 크게 싸우기 때문에 먹는 걸 해주면 부부싸움이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왜요? 먹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메뉴가 다 내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자기 전에 아니 오징어. 그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전부 냄새 나는 걸 자기 전에 그 먹으니 주인이 아니 근데 걱정은 저 각방을 쓰는 데다가요. 저 가글도 열심히 하고요. 치실도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죠. 다만 먹는 걸 안 주는 게 화가 나요. 또 다른 이혼하고 싶게 만들었던 배우자의 한마디. 너네 집 왜 이래? 너네 맞아. 그러니까 시댁은 우리 어머니 댁이잖아요. 근데 꼭 친정집을 너네 집은 왜 그런 남 얘기. 남 얘기하듯이 가끔가다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정말 이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여기다 너무 맞아. 그럼요. 네. 그걸 조심해야 돼. 꼭 할 이상하게 거야, 아니 아마 남편이 특히 여자집 쪽 얘기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예민하지. 그 진짜 얘기하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뿌리로 뒤흔드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변정수 마담이 그러면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이 말을 해본 적 없어요. 너네 집 왜 이래? 라고 저는 목소리를 내고 안에서 얘기하죠. 너네 집은 어떤데? 하면 진짜 커지니까. 니네 집은 더해. 너네 집은 뭐 이렇게 보고 있겠다. 감성을 빼고 좀 얘기하지. 너네 집 왜 그래란 말을 네. 그분이 심각하게 너네 엄마, 너네 아빠, 너네 오빠 동생들이 왜 그 모양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그냥 한 얘기잖아. 아니지 그런 뉘앙스를 아주 약하게 양념을 그렇지. 넣어서 한 거지. 정말 궁금해서 너네 집은 왜 그래?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나도 그래요. 우리 엄마는 좀 그런 게 있고 그래, 맞아. 내 동생은 좀 그러면 돼. 그런 게 있고 우리 누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네 마음하고는 안 맞을 거야. 같이 욕해요. 왜냐면 나도 내 마누라가 보고 이상하나 내가 봐도 이상한 거는 같이 비슷하잖아. 욕하면 괜찮아. 저건 괜찮은데요? 이건 나도 그래. 네, 근데 저는 일 겪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저는 누나가 세 분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내가 장가 가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걸 누나들이 싫어하네. 그래서 누나들이 화가 나서 집에 왔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내 스스로 알아가지고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내한테 상처 주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처 주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딱 싸는데 딱 그러더라고. 비슷하게 얘기했어. 뭐라고? 당신 집안 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 집안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이 뜻인지 모르겠지 얘기하는데 이게 화가 나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 큰 데미지를 받으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너무 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나는 막 또 용납이 안 돼. 돌았으면 있잖아요. 다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너 싸울 때 내가 요거 꼭 복수해야지. 꼭 외웠어. 다 외웠어. 요 싸울 거 내가 다 외웠어.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은 거예요. 그 정도 다 까먹어 나는.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아내가 한 그 말은 쌓여있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